자, 오늘은 무협지 입문자들을 위한 콘텐츠 2000년대 한국 무협지계를 뒤흔든 세 가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00년대 우리나라 무협계에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거죠? 바로 묵향, 그리고 황제의 검, 그리고 비례도라는 작품이에요. 혹시 뭐 이 중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황제의 검은 유명하니까 알고 있고 묵향도 조금은 봤었어요. 그죠. 이 외에도 되게 재밌고 좋은 작품들은 많은데 이 세 가지 작품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작품들이라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작품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묵향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저희는 1부만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아직까지도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마 2000년대서부터 이제 연재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웹툰으로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묵향은 1부 이제 무협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2부는 판타지 세계관으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TS라는 장르까지 추가가 됩니다. TS가 뭐냐면은 성별이 바뀌는 거예요. 1부에서는 묵향이 남자였는데 2부 때 가면은 어떤 저주에 걸려서 여자가 됩니다. 어떤 뭐 그런 내용이고 3부는 다시 이제 묵향이 판타지 세계관에서 무협으로 돌아옵니다. 원래 살던 세계관으로 돌아오고 이제 4부는 다시 판타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묵향의 스토리를 아주 간단히 이제 알아보자면은 묵향은 천마신교의 살수로서 훈련받고 있는 뭐 교육생이었습니다. 근데 검술에 굉장한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고수의 그 제자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 고수한테 무공을 배우고 수많은 이제 뭐 그 살수로서 임무를 하면서 점점 강해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무공 수련밖에 모르는 뭐 무공 외굴수예요. 그래서 뭐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무공 수련을 하다 못해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대나무 잎을 막 세기 시작해요. 그런 수련을 할 정도로 이제 무공에 대해 진심이었다. 이제 그렇게 무공 수련을 하고 뭐 임무를 하면서 뭐 강해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 천마신교의 부교주까지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제 살수에서 이제 부교주까지 가게 되는 거죠. 묵향이 너무 강력해지니까 마교주를 비롯해서 무림맹주까지 손을 잡고 묵향을 이제 처단하기로 해요. 왜냐면 너무 강해서. 그래서 이때 마교주와 무림맹주의 함정에 의해서 묵향은 단전이 파괴되고, 단전이 그때 말씀드렸죠? 이 기를 모으는 배꼽 아래에 있는 단전이 파괴되고, 그렇죠? 단전이 파괴되고 기억까지 잃어버리는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묵향에 수하이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4명이 있어요. 매난국죽이라고. 그 서에 보면 매난국죽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국화에 해당하는 수하인 국이 이 묵향을 목숨을 바쳐서 다 도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잃은 묵향은 그 일의 여파로 국화를 광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을 잃은 묵향 그 시절의 이름이 국광이에요. 국화를 광적으로 좋아한다. 그래서 기억을 잃은 국광은 이제 황실의 군대에 들어가서 몽골 원정을 떠납니다. 묵향이 기억을 잃었지만 그 무림 최고수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싸워요. 단전이 파괴됐는데도. 뭐 아무튼 뭐죠, 그때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살렸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장에서 이제 아무튼 몽골군 상대로 막 싸우는데 적군을 막 무아지경으로 막 베어 넘기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잃었던 무공을 다시 찾고 진정한 현경의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 우리 경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묵향 지금 1부에서는 화경 정도가 되면 거의 최강자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현경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현경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깨달음이 오면서 갑자기 기억을 찾게 됩니다. 마교주와 무림맹주한테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 당했던 시절의 기억을 찾게 돼요. 그 전의 기억을 찾으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기억을 또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기억 상실 2번이 지금 들어오게 된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옛 기억이 찾아오면서 그렇죠. 현경의 기억을 까먹은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묵향이 이제 현경 전에 그 기억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경이죠. 화경의 기억을 찾았는데 이제 육체는 현경의 경지에 이른 거죠. 기억말이네. 네, 그렇죠. 그 상태로도 이제 작중 최고수였기 때문에 이제 묵향은 그대로 마교주한테 찾아가서 교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부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1부의 이제 막바지에
혈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혈교의 교주가 묵향이 너무나 강하니까 이 묵향을 이제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묵향을 어디론가 이제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 세계로 보내는 거구나. 그렇죠. 이세카이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묵향이 2부 다크레이디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부는 판타지 세계관이다 보니까 오늘 많이 막 다루진 않을 건데 뭐 짧게 얘기해드리면은 뭐 판타지 세계관으로 간 묵향이 어떤 저주에 걸려서 여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 과정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뭐 드래곤을 만나요. 용을 만나서 거기에 양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뭐 기관물 같은 또 설정이 타이탄이라고 뭐 마법 기관물 같은 걸 타서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이분은 묵향의 작가님이 재미삼아 쓰던 이야기가 인기가 좋아져서 정신연재로 이어진 거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2부가 시작되고 뭐 나중에 3부, 4부가 되고 지금까지 이제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묵향도 웹툰으로 되고 있나요?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작품 황제의 검. 황제의 검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부, 2부가 연재가 되었고 이제 2008년에 황제의 검 3부가 연재되었어요. 오늘은 이 시기 때가 무림 소설의 그 황금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황제의 검이 엄청 유명한 작품으로 알고 있는. 그렇죠. 이때 딱 그때잖아요.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만화방, 만화 대여점 거기에 막 소설도 있고 그런 데가 한참 이제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이제 무협계에서 이제 약간 부흥기가 있었죠. 무협 부흥기가. 아무튼 이제 이 작품은 이제 2008년도에도 3부가 연재가 되었는데 오늘은 1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2부는 살짝만 알아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부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봤습니다. 황제의 검은 이제 배경은 명나라 초예요. 그래서 검문제 주윤문이 명락제가 일으킨 정난의 변을 피해서 황궁에서 탈출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탈출한 주윤문이 태산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는 그 명나라 태조죠. 주원장의 비밀 호위였던 환노 그리고 은호라는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환노는 배교 출신으로서 이 환술과 주술에 등했고 은호는 의원으로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은호가 솔직히 좀 소설적인 인물인데 성형수술을 해요. 그리고 육체 체형까지 바꿔버린 수술까지 합니다. 아무튼 뭐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다. 그 시절에? 네,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야산에서 뭐 이 정도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소설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검문제 윤문은 이 두 사람에게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를 무리민으로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황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공을 배워본 적도 없고 아예 일반인이고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주윤문한테 무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환노가 환술을 사용해서 무림에서 과거에 가장 강했던 인물 천마의 영혼을 주윤문한테 이제 소환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천마는 딱 들어봐도 뭔가 악하고 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균형을 좀 잡기 위해서 천마를 집어넣고 정파의 명숙의 영혼을 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려고. 그래서 원래는 천마를 넣고 달마대사의 영혼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일이 약간 이렇게 틀어지면서 육조 해능대사의 영혼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문의 몸에는 윤문의 영혼과 천마의 영혼 그리고 해능대사의 영혼이 같이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천마의 무공도 배우고 이제 소림의 무공, 해능의 무공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재밌다. 네. 그래서 천마의 무공을 사용할 때는 천마서생 파천이라는 이름, 그리고 해능의 무공을 사용할 때는 옥면신용 문윤 이름을 바꿨죠. 윤문에서 문윤. 네. 이런 이름을 사용해서 무림에서 활동하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이제 파천이라고 불립니다. 파천은 천마신교 가가지고 천마신교를 또 장악을 하고 또 문윤으로서 정파를 또 조금씩 이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황제의 검에서 좀 중요한 게 그 저희가 경지편에서 다뤘었죠. 뭐 검기, 검강, 이기어검, 무영검, 자영검 뭐 이런 경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이 이 황제의 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그런 의미에서라도 기억할 만한 작품이다. 아예 교과서 같은 작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 약간 이렇게 정립해 놓은 듯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 파천이 약간의 이제 뭐 위기도 겪으면서 이렇게 막 진행되지만 뭐 전형적인 먼치킨 같은 작품으로
경지도 계속 상승하고 이러면서 이제 극이 진행돼서 결국에는 이제 무림을 다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1부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2부는 약간 판타지 같은 세상인데 영계라고 불리는 곳에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2부 내용을 설명하자면은 무림이 아닌 영계라는 곳으로 가서 파천이 자연검 다음 경지, 우주검의 경지를 우주검의 경지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거기서는 광명이라고 하는데 그 광명을 얻고자 여행을 떠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2부 뭐 보면은 광명을 얻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약간 요런 이제 내용입니다. 황제의 검은 이제 그런 이제 경지에 관한 그런 정립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1부 정도는 보셔도 좋다. 지금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웹툰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긴 그 시절에 우리가 어려서 그죠. 네. 어려웠을 수도 있어. 네. 받아들이기. 그렇죠. 또 다음 이제 비례도라는 작품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작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아직 완결이 나오지 못한 비운의 작품입니다. 왜? 연재가 중단이 됐어요. 이 작가님이 언제부턴가 연재를 안 해요. 근데 이게 비례도는 팬덤이 엄청나게 큰 작품이에요. 많이 재밌었나 보다.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웹툰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부터 연재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면 비례도는 이제 웹툰 나오면은 완결 나올라나? 그건 이제 그 웹툰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하시겠죠. 비례도는 무협지 세계관에 그리고 학원물이 가미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례도의 스토리를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비례도 작중 시점에 100년 전 그때 무림에 이제 천겁혈신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갑자기. 그래서 이 천겁혈신은 정파, 사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막 학살하기 시작해요. 무림인들을. 그래서 이 정파, 사파가 결국에는 힘을 합쳐서 이 천겁혈신한테 막 대항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강해가지고 막 다 쓸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정파에서 혁원린이라는 인물하고 사파의 흑도에서 그 갈중혁이라는 이 무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천겁혈신을 딱 맞닥뜨려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 손끝을 탁 벤 거예요. 그동안은 누구도 천겁혈신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 천겁혈신이 되게 좋아하면서 이 둘을 놔줘요.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나에게 상처를 입힌 너네가 처음이야. 그래서 보내보고 또 도전하면 또 싸우다가 또 살려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이 두 무인하고 훗날 천무삼성이라고 불리게 될 3명의 무인들과 함께 결국 이 천겁혈신이라는 인물을 막아냅니다. 이렇게 알려진 게 지금 현 무림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 무림은 이제 이 천겁혈신이라는 그 재난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각자 이제 학관이라는 걸 세웁니다. 무공학관. 그래서 정파에서는 천무학관, 흑도에서는 마천각이라는 학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 이제 무림 같은 데서는 제자들을 키우면은 각 파에서 키우거나 각 산에서 키우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한 곳에서 이제 또 후진양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음에 올 천겁혈신을 막기 위해서. 아예 학교를 만들었구나. 아예 학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원물인 거죠. 그게 이제 100년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비례도의 세계관이고, 그리고 이제 작중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주인공 비례도는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데 역병이 돌아요, 마을에. 100년 후? 네, 100년 후 지금 이제 주인공이 비류연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역병이 돌아서 부모님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이게 묘 앞에서 묘를 다 이제 만들고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서 조각을 해요. 근데 그 조각이 되게 잘했나봐요. 정교해. 네. 근데 갑자기 그 조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노인이 오더니 이 조각품 네가 만든 거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너 무공 한번 배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비류연이 이 비례문이라는 문파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노사부, 이 비류연의 사부입니다. 노사부라는 인물한테 이제 비류연이 이제 무공을 배우게 되는데, 이 노사부는 그런 말 아세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이게 거의 그러니까 세계강 최강자. 이 사람이 거의 수백 년 살았어요. 이 무공을 통달해서 거의 신선이에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인물한테 비류연이 이제 무공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무공 수련 방식이 굉장히 재밌어요. 가사 노동을 시키는데 거기 안에 이제 무공이 이제 가미가 된 거죠. 머털 도사 같은 그렇죠. 거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장작을 해야 되는데 뭐 도끼가 막 키로수가 막 한 100kg 막 이러고 뭐 장작을 패라면서 요만한 비수를 하나 줘가지고 뭐 스냅으로 이렇게 잘하면은 막 이렇게 딱 된다던가 막 약간 이런 거를 이제 막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는 그때부터 중가사노동과 노사부에게 막 밥을 해다 바치면서 막 또 맛없으면 또 막 때려요. 막 후드려 맞으면서 이제 막 수련을 해 나갑니다. 이 과정이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작품에서. 그래서 이렇게 수련을 받다가 어느 날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비류연이 폭포 안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문이라는 문파의 무공이 뭐 수레비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막 다 있어요. 물속에서 쓰는 비례도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실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다루면서 이제 쓰는 게 비례문의 이제 무공인데 이 비례문의 무공을 물속에서 이제 펼치는 그런 훈련 이제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 수련하다가 어떻게 돌을 한번 이렇게 위로 던졌나 했는데 이 돌이 수면 위로 올라가서 떨어지다가 거기에 갑자기 우연히 온 어떤 한 무인에게 떨어져서 그 무인이 죽어버려요. 근데 그 무인의 정체가 이 천무학관 아까 정파의 그 학관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좀 이렇게 파견을 보내서 곳곳에 있는 고수들한테 이제 수련을 받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주작단원들이라는 그런 그 어린애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수련 받으려고 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죠. 선생님이 죽은 거죠. 선생님이 죽은 거죠. 근데 비료원이 이제 나와서 보니까 웬 사람이 죽어 있어. 품을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천무학관 뭐 스승이래. 이 사람이 이제 얼굴 알려주고 이런 게 싫었는지 뭐 인피명구라는 걸 갖고 있어요. 인피명구라는 게 이제 쓰면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쓰고 이 비류연이 주작단원들을 지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재밌을 것 같으니까 자기는 사부한테 막 당하잖아요. 그래서 주작단원들은 자기가 사부한테 당했던 거 그대로 막 밥도 시키고 막 두겨 패고 막 이러면서 막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비류연한테만 즐거운 시간이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떠나게 되고 혼자 남았잖아요. 비류연이. 그러니까 약간 문득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내가 좋았는데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천무학관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비례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 이게 인트로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쭉 시작되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은 이 천거표신이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여기서 안 보실 분은 또 넘어가면 되니까 이 천거표신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비류연의 사형이에요. 노사부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노사부한테 시달리다 못해 무림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고 최강이 된 거예요. 그러고 최강이 돼서 이 무림을 정복할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혁얼린이랑 그 갈중녀 그리고 3명의 인물한테 천거표신이 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또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다 패해서 쓰러졌고 그때 갑자기 노사부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거표신은 제압해버려요. 무공을 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노사부는 떠나고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또 누군지 천거표신이 이런 약간 좀 추리하는 재미도 있고 아무튼 이게 되게 재밌는데 결말이 안 나왔구나. 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팬들한테는 아쉽지. 굉장히 아쉽게 남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이제 웹툰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완결이 날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죠.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혁얼린이 있잖아요. 노사부가 이제 천거표신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는 제자 안 드려 하고 가는데 그때 혁얼린을 발견하는 거예요. 보니까 얘가 재능이 있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무공 가르치면 잘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 제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났잖아. 약간 마음의 상처 입었잖아. 제자를 안 드리겠다고 지금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드리면 좀 그러니까 얘를 노예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무공을 가르칩니다. 근데 비례도의 무공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도전했던 애들 중에 그나마 제일 강했던 애의 무공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혁얼린의 무공이 뭐냐면은 도랑 검을 써요. 근데 그게 염도 그리고 빈검입니다. 태극에 해당하는 무공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보면은 천거표신이 1대 그리고 제자. 혁얼린이 두 번째 제자인 거고 그리고 비류연이 세 번째 제자인 거죠. 근데 혁얼린은 공식 제자는 아니고 왜냐면은 노예 신분이고 비례문의 무공을 받지도 않았어요.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제 막 수많은 떡밥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마무리되지 않고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이렇게 오늘은 2000년대를 뒤흔든 3가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딱 들어봤을 때 어떤 게 더 재밌어 보였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가지 다 조금씩 기억이 나는 것도 같고 본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때는 뭐 사실상 그렇게 막 너무 워낙 유명했어가지고 아마 봤을 수도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유명해갖고. 웹툰이 나오니까 뭐 이제 웹툰으로 다시 네. 한번 봐도 될 것 다시 같아요. 한번 이제 정주행해도 아주 괜찮죠. 이 세 작품이 이제 차후에 나오는 뭐 요즘 제일 인기 좋은 뭐 화산 귀환이나 이런 작품들한테도 뭐 많은 영향을 줬을 거고, 그건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무협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작품들입니다.